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 그 속에서 악을 숭배하는 집단에 의해 도시가 혼란에 빠졌을 때 그 속에서 특별한 능력을 지닌 악마를 사냥하는 어둠의 해결사 팀 거룩한 밤이 등장합니다. 바위 같은 힘과 주먹으로 악마를 사냥하는 바오 마동석분, 강력한 테마술을 지닌 샤론 서연분, 그리고 모든 것을 기록하는 김군 이다윗분. 그들이 악의 무리를 처단하기 위해 나섭니다. 그리고 루키페르에 의해 악마가 깃들여 고통받는 은서 정지소를 구하기 위한 거룩한 팀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영화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로 알려져 있지만 그 시작은 네이버 웹툰 거룩한 밤, 더 제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 이후 매년 개봉의 흥행을 책임졌던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 시리즈가 올해는 개봉하지 않는답니다. 범죄도시를 제외하고는 매 시리즈를 4에서 5월에 개봉하여 1000만 관객으로 극장가를 선점해왔습니다. 올해에는 데몬 헌터스로 4월 30일 개봉을 확정했습니다. 최근 파묘 등 오컬트 무비가 흥행몰이에 성공한 것에 이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묘가 몰고 온 오컬트 바람몰이에 과연 우리의 마동석의 시원한 주먹 한 방이 과연 1000만 관객 동원에 성공할 수 있을까 기대해봅니다. 최근 들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괴한 이들의 이야기는 그 시작은 네이버 웹툰 거룩한 밤, 더 제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웹툰 거룩한 밤, 더 제로는 바오가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친동생 같았던 요셉과 얽히면서 악마 사냥에 발을 들이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 강바오의 과거, 그가 악마 사냥에 뛰어들게 된 배경을 상세히 그립니다. 강바오와 요셉은 평범한 보육원에서 친형제처럼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요셉은 구마 사제로 성장하지만 타락하여 자신을 키워준 보육원 식구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대악마 루키페르로 각성합니다. 여기서 루키페르로 각성한다 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어 저도 찾아봤습니다. 이 표현은 어떤 인물이 루키페르라는 존재로 변하거나 그 힘을 깨닫게 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즉, 루키페르로 각성한다는 말은 한 인물이 루키페르의 힘이나 정체성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그 존재로 변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요셉이 성장하여 구마사제하며 신실하게 살다가 자기가 본연의 악마의 자식이란 정체성과 그 힘을 깨닫고 나약한 자신이 신에 의존하는 존재에서 신도 거역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루시퍼 대악마로 변해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옥에도 등급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악랄하고 가장 힘든 지옥이 지하고층 배신지옥이라니 여러분도 살면서 배신은 하지 말고 사세요. 이게 시나리오 작가의 하나의 메타포 아닐까요? 등장인물 요셉도 일종의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 우리의 정의와 의리의 마동석님 강바오에게 처맞는 거죠. 속 시원하게. 여기서 임페르노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 여행기이며 다양한 죄인들과 그들의 형벌을 목격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옥에는 9개의 원이 있는데 마지막 9번째 원은 주데카라 불리우고 이곳은 배신자들이 얼음 속에 갇혀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은인을 배신한 자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으로 루시퍼는 하반신이 갇힌 애 3개의 얼굴과 3명의 대죄인을 물어뜯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화에 나오는 루시페르 사이비 집단의 재단의 형상이 하반신은 갇힌 채 몸부림치는 상체의 모습을 형상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원래 루시퍼는 3명의 대죄인을 물어뜯고 있다고 했으니 의식을 치를 때마다 3명의 얼굴, 즉 3명의 인간이 제물로 바쳐졌다는 추론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악의 힘을 얻었다. 그렇게 악마와 딜을 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웹툰 프리퀄에서는 루키페르가 셀루티스라는 약으로 강력한 힘과 영생을 준다고 추종자들은 믿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약은 수호자 이상 계급만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나 봐요. 마지막에 마동석님이 그 재단을 짚어 라이터로 얼음지옥에다 불지옥까지 선사하는 것으로 예고편은 끝을 내고 있는데요. 영화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바오의 베일에 쌓인 과거와 악을 숭배하는 집단을 좋아야만 하는 이유가 웹툰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남다른 신체 능력을 가진 바오는 복수를 다짐하며 맨주먹 하나로 요셉의 발자취를 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상상을 초월한 요셉의 힘 앞에서 도전을 거듭하게 되죠. 이 웹툰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기 전 보고 가시면 보는 재미가 배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먼저 주인공은 강바오 우리 마동석님이지만 관객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 캐릭터는 악마의 화신 요셉일 것 같아 요셉의 성장과 정과 영화의 설정에서 요셉에게 주는 메타포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순둥이였던 요셉이 성장하여 신부로 성장하였으나 구마사제가 되며 악령이 들어서 루시페르로 각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이라는 이름과 루시페르라는 이름이 너무나 상반되는 선과 악의 개념으로 이해되면서도 선한 나약한 인간이 성장하면서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악랄한 악마가 되어가는 상황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실한 천주교 신자로 잘 크던 요셉은 모범적인 신부여서 구마사제로 선발되기까지 합니다. 아마도 요셉은 이 구마사제를 하던 중 영적으로 악마에게 홀려 타락한 천사, 악마의 우두머리인 루시퍼 루키페르가 되었던 것으로 추론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주인공 바오 역을 맡는 마동석과 대적할 루키페르의 이미지와 상징에 대해 잠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루시퍼는 수많은 영화, 드라마, 만화, 소설 등에서 등장하며 특히 현대 작품에서는 때로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악마로 묘사됩니다. 루시퍼는 흔히 기독교와 관련된 신화 및 문학 작품에서 타락한 천사 혹은 악마의 우두머리로 등장하는 존재입니다. 순둥순둥하던 요셉이 삶의 여러 유혹과 번민의 악마의 홀림에 넘어가 세상에서 가장 악질 루시페르 교주가 되었습니다. 이젠 친형제 같은 바오와 루키페르는 서로 한쪽은 복수로 한쪽은 자기의 유일한 적수로서 없애려고 달려듭니다. 현실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김정은이도 정권을 잡으려고 형을 독살했듯이 물론 흔한 경우는 아니겠죠. 그러나 큰 권력 앞에서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악마의 자식이라는 둥 이상하고 불길하다는 식으로 뒷담화를 당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요셉의 앞날을 예견하는 듯한 복선을 깔아주었고 이런 어린 날의 상처가 후에 자신을 보호해주고 길러준 보육원에 대한 처절한 복수를 감행하는 암시가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처음 요셉이 발견되었을 때도 피비린내 나는 살육 현장에서 생생화로 발견되었고 그 장소에 루시페르 집단의 상징인 분양이 새겨져 있었으니 작가의 설정은 악마의 자식이라는 데 강점을 준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의 어머니는 악마의 자식을 낳고 임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정컨대 시기는 1994년 무렵으로 웹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악마 루시페르는 2019년이 되었을 때 25살 내외 예수님께서 출가 가르침을 시작하신 나이가 30세로 기록되었는데 요셉은 5년이나 빨리 대악마로 등극을 해버렸네요. 크크. 원래 나쁜 일은 더 빨리 배우는 법이죠. 보육원에서 착하고 신실하게 자라지만 태생적인 본성이 구마사제하면서 악령을 이겨내지 못하고 잠재되어 있던 본성이 발현되어 루시페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잠재된 소질이 폭발해서 화성 연쇄 살인 같은 미제 살인 사건이 전국적으로 2019년 268건 등 전국적으로 급격히 증가해 경찰청에서는 연쇄 살인 사건으로 초점을 맞추고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해결사 바오는 살인 사건 현장을 조사하며 요셉 일명 루키페르가 이끄는 단체가 연루되어 있을 것이란 확신을 갖고 요셉을 찾아 나선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영화의 등장인물의 요셉 루키페르에 해당하는 인물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동석, 서연, 이다윗, 강수진, 정지소 이렇게 5명만 포스터에 나와 있을 뿐이다. 신비주의로 얼굴은 공개하지 않으려는 방침인 것으로 추정된다. 예고편에도 뒷모습 2건을 써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만 나오고 우리의 바오님 격투시나 하니 테마신에도 루키페르의 똘마니들만 보여지는 게 마귀의 실체인 요셉 루키페르는 실체를 끝까지 감추어 관객분들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추측해봅니다. 차진우라고 마동석이 처남이 신스틸러로 등장한다는데 그 역할은 확실치 않습니다. 마동석이 신임 감독을 발굴하듯이 무명의 배우를 발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자, 이제 나머지 등장인물과 역할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강바오, 마동석, 우리의 맨주먹 해결사. 이번에는 구마 테마 역할을 가미한 해결사 역할로 연쇄 살인 미제 사건으로 공포와 혼란에 빠진 세상을 사이비 악마 집단에서 구원하는 역할과 동시에 개인적인 보육원 원생들과 신부 수녀님에 대한 복수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구마사제였는데 결국에는 우리 마동석 강바오가 구마사제가 됐었네요. 그리고 양아치를 팰 때는 맨주먹으로 패는데 루키페르 잔당들과 주먹으로 테마를 할 때는 노가다 할 때 쓰는 면장감을 끼고 뭔가 설정이 있는 것 같다. 웹툰 프리퀄과 영화 데몬헌터스의 차이가 장갑을 안 끼고 끼고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프리퀄은 단서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영화는 전편의 단서들을 근거로 악령이 깃든 루키페르 잔당들을 찾아 구마 테마 해결하는 설정입니다. 범죄도시 편에서는 말 그대로 맨주먹이었는데 악마 사냥 테마를 위해서 염력이 있는 불꽃이 나오는 그런 설정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나 성수가 그 역할을 하지만 나름 마동석적이며 한편 한국적인 설정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화 개봉하면 연장갑 좀 팔리지 않겠어요? 내수부양에도 기여할 겸 마즐롬은 맞아야지 속 시원하게 안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시원하게 때리는지 날려버리는지 영화관에서 관람하시죠.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더 정확하고 시시콜콜한 것도 놓치지 않는 분석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피아스 단테는 이탈리아 사람으로 루시페르가 쇠머리로 물어뜯는 대상으로 가운데 얼굴은 예수를 배신한 유다를, 나머지 두 얼굴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암살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물고 있습니다. 그가 케사르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알 수 있죠.